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먼저 거래 제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제의는 첫 번째 우리가 HS 코드로서 수출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그 국가의 시장 조사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처를 바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거래처가 선정이 된다서 바로 바이어를 찾았다는 거죠. 바이어를 찾고 나면 그분에게 우리는 거래를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건을 좀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거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거래를 제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상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혼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아직까지 바이에 대해서는 응답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거래 권유를 우리가 통상 쓰는 것을 거래 수완이다. 그래서 서큘레트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거래 권유에 많은 담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크게 한 5단계 정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5단계 정도. 그 5단계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의 책에는 교재에는 조금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알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예의성에 반한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역이란 영어는요, 우리 국어가 달라서 어떤 높임말이나 체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의를 많이 갖추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영어에서 시저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라이팅에서. 그럴 때 지금처럼 예의를 갖춘다든지 정확하게 쓴다든지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에게 대한 예의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요즘 특히나 우리가 해킹을 많이 당하고 우리 스팸 메일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도 이런 메일이 또는 이런 안내장들이 스팸인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알고 돼서 연락했느냐. 그래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할 테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내게 되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알게 된 어떤 경위에 대해서만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통상 어떻게 많이 알게 됩니까? 고토를 통해서 우리 바이리스트를 구했다든지 또는 상대 국가의 상공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주로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로 어떻게 가냐면요. 실제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상대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보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상대방을 알았다면 우리 자사죠. 자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하시면 좋겠죠. 첫 번째. 우리 회사는 그럼 어떤 회사냐, 그러죠?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보도마크를 만든 회사라면 우리가 보도마크 제조하는 업체로서 해외 수출입을 좀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어느 지역에 수출하는데 기국가의 기지역에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수출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을 익스텐션,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사가 어떤지 대충 설명합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때 우리 회사의 제사에서 조금 더 어떤 걸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상대방이 내가 안내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보도마크를 썼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거다? 상품을 소개하는 법이 좋겠죠. 상품 소개를.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재와 조금 설명이 다르고 뒤에 사례가 좀 다른 이유는 제품마다 상황마다 업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만약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상품 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국에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디자인들, 그런 성능들, 요구에 맞는 그런 기능들을 맞췄다는 거죠. 지금의 다른 어떤 지역에 만드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고 당신의 나라에는 그게 맞게끔 이렇게 기호품에 맞게끔 만들었으니까 한번 우리 물건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라든지 자사 소개라든지 또 뒤에서 나올 문제, 또 우리 홈페이지를 알아봐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미 어떻게 정형화된 문장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런 상품 소개는요. 우리 회사의 만의 내용들이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거래 제의의 가장 핵심은 상품 소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할까요? 한 장짜리죠, 한 장짜리. 한 장의 모든 걸 다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장에 쓰다 보면 내용이 그렇게 많이 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럼 나머지 어찌 될까요? 나머지는, 지금 네 번째가, 요건 네 번째라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기사가 우리 당사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요. 우리 회사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품도 있으니까 확인해 봐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카탈로그로 보내준다.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카탈로그 있지만 요즘은 이 카탈로그, 전자 카탈로그 많이 보내는 편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기사에게 샘플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샘플은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주 간단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부피도 작고 하면요, 우송비라든지 또 제품 가격에 비싸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부피가 크다든지 가격이 비싼 것들은 어찌 될까요? 그 샘플 우송비라든지 그리고 샘플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왜요? 그 회사만 그래 하자고 제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출자는 판매자는 팔고자 하겠죠. 그럼 끝없는 샘플을 보내고 우송비가 들어가고 샘플비가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 회사가 그 샘플로 통해서 그래야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제품이 아니라면요, 어떤 특수성을 가진 제품이 기능성이란 디자인이 많이 있다면 기능성이요, 그런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샘플을 보내는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실시하고 사례들은 계약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을 쓸까요? 5번째. 그러면 끝에 가서 그러면 인사말을 좀 써겠죠. 인사말을 조만간에 우리하고 거래를 좀 했으면 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쓰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형식에서 주로 이렇게 한 장짜리를 많이 쓰는데요. 맨 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의 상호, 그죠? 상호와 주소, 연락처. 이걸 주게 보니까 헤더, 이제 네트 헤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편지의 가장 머리 부분. 물론 이렇게 여러분이 회사의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없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됩니다. 꼭 이렇게 만들어라는 것이 이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자, 요 이야기들은 나중에 비엔나 협약, 즉 다시 말해서 무역 국제 물품 매매에 대한 협약할 때 다시 한번 이 형식에 난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파트 부분도 꼭 이렇게 적으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 게 투는 어딜까요? 어떤 회사다 이거죠. 내가 수출을 하고자 하는 회사, 그럼 수입하는 회사겠죠. 그래 프라면 누굴까요? 우리가 수출하는, 수입하는 회사가 나와 있으니까 프라면 누구냐면 그게 담당자로서, 이게 담당자로서 누가 연락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텐션 주는 누굴까요? 그 사람을 무역부에 다시 말해서 이 회사의 무역 담당자, 수입 담당자 아신다면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으시고요. 모르시면은 무역부서 담당자님이라고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CC는 뭐냐면요. 요거는 첫 글에서는 잘 안 들어가 빈카드 나오겠지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샘플비를 주고받는다든지 샘플을 또 주고받을 때 어떤 걸 할까요? 비용을 좀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무역 담당자는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회계 담당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무조건 돈을 달라면 힘드니까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또는 안내서를 보낼 때 이 담당자하고 거래가 샘플을 주고받는 비용이 얼마니까 우리 회계 담당자이 이걸 참조해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조처를 보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보낸 날짜와 레퍼런스 넘버, 특히 이 레퍼런스 넘버는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다 보면 하루에도 몇 차례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가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제가 보냈던 그 내용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요, 이렇게 변경을 좀 합시다라고 다시 제의했을 경우에, 그러면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서로가 어떤 내용을 두세 차례 보냈다면 몇 번째 보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번째다, 몇 시간, 몇 시쯤 보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참조본을 하면요, 참조본은 몇 번에 의해서 제가 그게 기사가 언급하는 데 대해서 우리 회사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참조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도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겠죠.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DK 트레이드 컨설팅이 DK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2020년이다, 21년이다. 그럼 그건 표시돼 보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1월 달이다, 1월 달에 몇 번째 보낸다. 그 받는 사람 회사가 어떤 상호가 앞에 이니셜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놓으면은 우리 나름대로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가 몇 년도에 어떻게 해요? 몇 월 달에 누구에게 몇 번째 보낸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 담당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다 알도록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내장을 보낼 때는 어떤 형식을 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오파라는 것을 쓸 때, 오파시를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우리가 상업 송장에 쓸 때는 어떻게 쓰고,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협의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붙여나가면요. 나중에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도 서로 관리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말씀드렸죠. 자,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먼저 하겠죠. 인사말하고 첫 번째가 어떤 걸 했습니까? 우리 회사의 상대를 알게 된, 그죠? 우리가 우리 회사가 기사를 상대 회사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는 됩니까? 우리 회사가 무한 회사인지, 그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왜 연락했는지, 특히 우리가 여기서 뭐 상품이 있으면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또 그리고 카탈로그 있으면 카탈로그를 그리고 우리 샘플을 주면 샘플을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조만간에 빠른 연락을 좀 바랍니다라고 연락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을 하고요. 끝에 가서는 누가 보낸 거냐라고 꼭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누가 보냈느냐? 그러면 DK 트레이딩 컨설팅의 대표자가 보냈습니다라고 꼭 사인했으면 좋겠지만 사인이 없더라도 반드시 직책과 이름이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조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시겠습니다. 신용조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죠. 신용조회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갈수록 이렇게 비대면 거래에서 인터넷 무역이 다시 말해서 가상 무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사람들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아직까지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오랫동안 해왔던 업체들은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정부기관이나 또는 뭡니까? 큰 단체들을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신용에 대한 기본적인 알 수 있겠지만은 좀 최근에 우리가 무역을 시작한다든지 규모가 작다든지 아직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그런 회사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롭게 해야 되겠죠. 왜 서로 믿고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셀러는 물건을 정말 줄 것인가, 바이어는 정말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거래 가능성 진단하고요, 그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는 또 그냥 해주느냐? 아니겠죠. 모두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꼭 처음에만 신용조회 합니까? 아닙니다. 이는 신용조사는요, 거래를 해나가다가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 거래선이 몰사 서로 신용조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거래가 좀 많이 이렇게 자꾸 커집니다. 그런데 커지다 보면 주로 어떻게 할까요? 바이 입장에서 외상거래를 자꾸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꾸만 자금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일을 키워놓고 어느 정도 신용을 쌓은 다음에 외상거래를 간다는 해서 우리 솔직히 한 번쯤은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심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회사에 또 한 번의 오더가 커진다든지 그렇게 외상거래가 또 이루어질 때는 신용조회를 하는 겁니다. 즉, 첫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신용조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에서 우리가 신용조회를 만약에 의뢰를 하면요, 어떤 내용들을 신용조회 거래 조차를 해주냐면 크게 봤어요. 그 회사의 어떤 평판, 캐릭터라 부르고 그 회사의 자본, 돈에 관한 이야기죠. 캐피탈, 그리고 그 회사의 만약 제조지, 커패시티, 생산 능력을 우리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앞에 놓은 이 C를 세 개의 떼서 흔히 뭐라 했죠? 3C즈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어떤 비용에서 하면은 3C지만 나머지 추가 비용을 우리가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거래 조건, 컨디션이라든지 담보농지, 콜라트럴이죠. 거래 통화량, 카렌티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소속 국가의 컨트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뭐 그게 5C가 되든 7C가 되든 우리가 비용을 더 드리면 되겠죠. 통상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그럼 주로 어디다가 우리는 신용조회를 합니까? 라는 신용조회 장소는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부분이 서로 간에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은행 조회라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쓰죠. 뱅크레프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거래처가 은행에 거래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 사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출에 관한 뭐 예금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들 은행에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 조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규모가 좀 큰 회사끼리 또 앞으로 단위가 커진다면요. 은행 조입 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업허심소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회사들을 전문으로 조사해주는 그런 회사들에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DNB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무디스의 이런 회사의 자회사로서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DNB라고 있죠.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이런 게 한국 업체가 한국에 DNB 코리아도 있습니다. 해라는 게 아니라 참조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무역투자공사나 신용보증금이라 해도 좋겠지만요.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한국무역봉사에다가 좀 이렇게 조회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요. 비용도 아무래도 7만에서 9만 원 정도 한 3, 4주 걸립니다. 이렇게 비용도 저렴할 뿐들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신용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에서 수출보험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보험이란 게 뭐냐니까요.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주로 외상거래 했을 경우에 그 돈에 대해서 우리 정부 기관이 책임져 준다는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사고 나면 보험회사 책임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용조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또 뭡니까? 수출보험도 같이 들어버리는 이런 쪽의 양면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금방 제가 그랬죠. 한 3, 4주 정도, 3, 4주 정도죠. 3, 4주 정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시간에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죠. 내가 서로 간에 이렇게 상품 조회가 가격 조회 끝났는데 너 신용 조회할 테니 기다리라. 그럼 3, 4주 지나고 나면 거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는데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또 우리가 초보 입장의 기업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무역봉사를 거래를 안 해본 회사는 제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바이하고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신용조회를 먼저 요청하십시오. 그 말은요, 무역봉사가 바이에만 우리가 신용조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인 우리 회사도 신용조회를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신용조회인데 3, 4주 걸리고요. 또 바이어가 신용조회 3, 4주 걸리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거죠. 그리고 바이어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떤 부분을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수출보험까지 계약이 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준비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좀 조심하실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인터넷으로 거래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기 많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갈수록 많은데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이 좀 급하다 보니까요. 조금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하죠. 그래서 다 잘 믿는 편입니다. 사기는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영국이 아무래도 유럽에서 최대 무역 사기 국가가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회사를 이렇게 키우는데 회사 설립이 우리 돈 단돈 2,000원도 안 되는 1파운드만 있으면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법인차를 만들면 뭐 5천만 원 한다든지 뭐 1인 기업이 500만 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천만 원 1억이든 이런 돈이 들고 또 그게 우리 뭡니까? 은행의 잔고 증명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등록비나 면허세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죠. 그런데 이네들은 뭐 단돈 1파운드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니까 누구나 다 주소지가 런던에 있으면 다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죠? 굉장히 회사를 설립을 하고 뭐 마음대로 폐업도 쉽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흔히 말해서 종이만 있는 회사 명목만 있는 그죠 명칭만 있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영업권이다 보니까 전 세계가 거래를 이렇게 그네들이 많이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서 보내느냐?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요. 아무래도 우리 알리바바닷컴이나 EC20이라든지 이런 무역 포털 사이트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비용도 많이 비싸다고. 그런데 그 좋은 점도 있지만요. 단점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주소지를 알아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이렇게 가짜 무역 사기 메일을 보내온다는 거죠. 나는 당신하고 이런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니까 얼마냐 가격이 라고 아주 호조건으로 다량의 물건을 구매하겠다 그러면 우리 중소업체 아무래도 호기심이 동하고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 응하다 보면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요, 이런 유형, 즉, 이런 알리바바나 21,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네들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사기가 많이 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이트들은 그 사람들은 사기의 온상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이런 B2B 다이스를 통해서 온다면은 의심하고 먼저 바라보는 게 일반적 인식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특히 또 070으로는 인터넷 전화 사기로 간주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안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뿐 아니라 주로 구매 선정에서는 좀 우리 회사가 도메인이 들어가는 공식 이메일이 반드시 쓰는 것이 관행입니다. 여러분들 지메일이든 뭐 국내에서 뭐 우리 다음이든 네이트든 뭐 네이버든 이런 것보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들어가는 도메인을 들어가 쓰는 것이 가장 그나름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고 이걸 관행으로 보고 우리가 이런 메일 무역을 하면서 이런 메일이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챙겨주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다 해결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자료들은 런던 이제 코토라 무역관에서 우리가 자료를 좀 입수한 건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런던에서 무역 연구를 하면 런던의 무역관을 또 미국의 LA 지역에 가면 LA 지역에도 우리가 해외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럼 코토라가 전 세계 우리 시장조사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전 세계 한 80국가에 100여 한 100군데 이상 입게 해외 지사가 나가 있거든요. 그 지사를 통해서 해외무역을 해서가지고 지사를 통해서 미리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의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서로 간에 믿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조회하는 것이지 서로를 의심해서 조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회들을 미리 좀 해주시는 게 나중에 사기 안 당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시장조사나 거래 제의 그리고 거래 12단계까지 어떻게 흘러오느냐 기본 개념을 훑어봤습니다.